네, 안녕하세요. 뉴닉의 빈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앞에 분들이 너무 일찍 끝내주셔서 자꾸 저에게 길게 하라고 저희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최대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뉴닉을 구독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렇군요. 오늘 구독자가 많이 늘겠는데요? 뉴닉의 웹사이트에 딱 처음 들어가 보면 이런 문구가 뜹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지 세상에 관심이 없냐? 라는 문구인데요. 뉴닉은 사실 딱 이런 모토로 서비스를 출시한 미디어 컴퍼니입니다. 저희는 시간이 없는 밀레니얼들을 위해서 시사 이메일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어요. 저희가 서비스를 처음에 런칭한 거는 작년 12월이었는데요. 당시 1000명에서 시작해서 광고 없이 딱 1년 만에 11만 명까지 증가한 후에 지금은 11만 5천 분께 어제도 레터를 잘 보냈습니다. 아마 이렇게만 들으셔서는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유닉의 뉴스레터를 짧게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희는 월수금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메일함 인박스로 가는 거고요. 딱 메일을 열어보면 저희의 마스코트인 고스미라는 친구가 오늘의 이슈를 때로는 더 알기 쉽게 아니면 때로는 그냥 귀엽기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뉴스 경험 자체를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은 3가지의 메인 꼭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꼭지는 주로 이제 이틀 사이에 일어난 알아야 하는 것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모두 담은 큐레이션 레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레터를 보게 되면 앞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화 대본처럼 시작하잖아요. 저희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시사 이슈를 재밌고 쉽게 그렇지만 마냥 쉽지만은 않게 접할 수 있도록 저렇게 맥락을 충분히 담으면서도 통통 튀고 위트 있는 대화체로 이슈를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는 뉴닉을 읽는 구독자분들을 뉴니커라고 부르는데요. 뉴니커 분들은 알고 계시죠? 네, 앞에서 엄청 끄덕끄덕을 해주시는데 사실 뉴닉은 지금까지 뉴니커들의 사랑과 만족을 듬뿍 받아왔습니다. 저희 레터의 가장 하단에 보면 오늘의 뉴스레터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딱 2가지로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치 넷플릭스처럼 업보트 아니면 다운보트인데요. 저희는 평균 그 뉴스레터 평균 만족도에 좋았어요를 클릭한 게 매 레터마다 약 96%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계 평균이 10%에서 16% 정도인 이메일 뉴스레터 시장에서 2배를 훨씬 웃도는 38%의 평균 오픈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는데 감이 안 오신다 하면 사실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독을 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요.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 유닉이라고 검색하시면 3초 만에 구독하실 수 있고요. 유닉.co는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가는 도메인명이고요. 인스타그램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에 처음에 연사로 초청을 받았을 때 몇 번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제가 정한 주제가 이렇게 다소 무시무시한 주제를 정하게 됐어요. 디지털 시대의 사용자 중심적 마인드와 신뢰 관계의 형성. 거의 무슨 시대적 담론을 얘기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뭔가의 담론,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를 꿰뚫으려면 이런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같은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뉴닉만이 할 수 있는 조금은 사례 중심적인 얘기를 앞으로 한 40분 동안 함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뉴닉이 11만 명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정을 지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10만 명을 웃도는 구독자 수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뉴닉의 시도가 지금까지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첫 번째는 영문이 아닌 한국 언어를 쓰는 미디어고 두 번째는
뷰티나 뭐 예능 같은 프로그램이 아닌 시사 이슈, 딱딱한 시사 이슈를 다루는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 번째로는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아닌 이메일이라는 툴을 가지고 어떻게 광고 없이 11만 명이라는 숫자를 빠르게 모았지? 이렇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까지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입각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점을 조금 잘했길래 이 디지털 시대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왜 어떻게 시작했나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닉이 시작하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과정으로 성장했나요?에 대한 얘기를 더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1년을 회고하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조금 잘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유닉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운이 좋게도 제 친구들이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교수님이랑 얘기도 잘하고 학점도 잘 따고 뭐 로스쿨도 가고 싶고 대기업도 가고 싶고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딱 한 가지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바로 정치사회 얘기인데요. 친구들이 그렇게 교수님이나 친구들이랑 얘기를 잘하다가도 정치사회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눈을 살짝 내려 깔고 핸드폰을 켭니다.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시는지 아세요? 나무위키입니다. 나무위키. 나무위키에 딱 들어가서 그 이슈를 급하게 쳐보고 아, 대충 이런 거구나 라고 하고 얘기는 하지만 자기가 절대 그 정보를 나무위키로부터 얻었다는 건 절대 밝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나무위키가 안 좋은 서비스라고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라 나무위키는 굉장히 좋은 효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정치 사회 이슈를 볼 때 기댈 곳이 나무위키 하나밖에 없다는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대학 친구들 그리고 막 취업한 친구들이 거의 비슷한 현상을 보이길래 저랑 제 공동 창업자가 돌아다니면서 약 200명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왜 뉴스를 잘 안 봐? 근데 친구들이 되게 쿨하게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그냥 뭐 승진만 잘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했으면 저는 사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많은 친구들이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아, 근데 내가 봐야 되는 거 나도 알거든? 이러고 하면서 막 이유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밀레니얼들이 일단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저는 시간 많다고 하는 밀레니얼 단 한 명도 본 적 없거든요. 다들 시간이 없는데 뉴스는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그들의 첫 번째 페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다가 클릭을 해서 뉴스를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스트레이트 기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무슨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툭툭 걸리는 용어들이 너무 우리가 일상에서 쓰지 않는 한자어라거나 아니면 감수성이 요즘 시대에 이런 말씀을 잡혀갈 텐데 할 만한 감수성이 걸리는 용어들이 튀어나오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뉴스를 읽을 때 되게 큰 고비가 두 번 정도 옵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에서 기사를 이렇게 읽을 때 일단 그 전립선 치료 광고를 클릭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해요. 그 굉장히 집요하게 제 손가락을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느라 일단 뉴스를 읽는 경험이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내가 그걸 다 피해서 마지막까지 읽는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고비가 오죠. 언제냐면 내가 댓글을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순간이 옵니다. 특히나 정치 기사를 읽을 때 댓글을 안 읽자니 좀 궁금하고 근데 댓글을 읽자니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많은 친구들이 거기서 또 한 번의 좌절을 겪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과연 밀레니얼 세대가 뉴스를 안 읽는다고 질타를 받을 수 있나? 혹은 우리가 정치 사회에 관심이 없다는 게 우리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렇게 요소까지 나왔는데 하나씩 딱딱해서 그냥 해결하면 어때? 라는 굉장히 직관적인 접근법으로
솔루션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그렇게 뉴스가 많아? 그러면 우리가 너네가 원하는 뉴스만 골라줄게 라는 큐레이션 기준을 마련을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 톤 앤 매너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쉽고 재밌게 우리 세대의 언어로 풀어주겠다라는 게 저희의 콘텐츠 골자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콘텐츠가 훌륭한 뉴스는 사실 없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언론에서도 훌륭하게 시도하신 사례도 많고, 근데 저는 마음을 사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왜 다른 언론에서 정말 쉽고 재밌게 큐레이션도 잘해주는데 보기가 싫을까? 저는 마음을 사는 게 우리가 처음에 유닉을 만들 때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을 사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세대 언어로는 브랜딩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뉴욕에 갔을 때 되게 재밌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힙한 언니 오빠들이 다 뉴욕타임즈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뉴욕타임즈 가방을 왜 메지? 막 찢어질 때까지 들어요. 막 너덜거려요. 그래서 근데 맨투맨을 봤는데 뉴요커인 거예요. 뉴요커도 이제 뉴욕에 굉장히 유명한 잡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의 굿즈는 왜 되고 왜 한국에서는 아무도 조선일보라고 써있는 맨투맨이나 한겨레라고 써있는 핸드폰 아이폰 케이스를 하지 않지? 이게 되게 저에게는 궁금한 포인트고 그 감성을 어떻게 자극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랑 저희 공동 창업자는 둘 다 되게 경영학 베이스의 사람들인데요. 세 번째 멤버로 브랜드 디자이너 분을 모시게 되죠. 저희는 물론 이거는 그 당시에 정하고 시작한 원칙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브랜드를 디벨롭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닉의 브랜드 원칙, 사람들이 유닉에 들어와서 도대체 뭘 느껴야 할까를 정립하는 일이 필요했고요. 그렇게 추리고 나니까 원칙 3가지가 남더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이 유닉에 딱 들어왔을 때 그게 홈페이지든 뉴스레터 설문지든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거든 간에 무조건 힙한데 재밌는데 근데 뭔가 진정성 있어 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특히 저 유머와 진정성 간의 저게 공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많은 공간에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간에 유머가 있으면 진정성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정성만 있는 곳에는 유머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거를 다 잡는 거를 우리의 브랜드 원칙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를 함께 같이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잡은 게 일단은 사람들이랑 시각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원칙을 좀 정하자. 우리는 어쨌든 지금은 신문 뉴스를 다루기 때문에 신문에서 모티프를 많이 땄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도 뉴스레터를 보면 굉장히 신문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신문 디자인을 베껴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뉴스라는 게 원체 딱딱하고 재미없고 때로는 잔인하고 아니면 너무 복잡해서 그냥 그 자체로 마음이 안 열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저랑 제 공동창업자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저희는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막 미디어가 무조건 잘 되는 2가지 방법? 이런 글을 봤었어요. 근데 2가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야하거나 두 번째는 귀엽거나래요. 그래서 야한 미디어 아니면 애기가 나오거나 동물이 나오는 미디어는 항상 잘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야한 거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귀여운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시사 뉴스레터를 보내다 보니까 어쨌든 캐릭터도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귀여운 캐릭터가 마음을 녹일 수만 있으면 그게 뉴스를 소비하는 경험을 그나마 훨씬 좋게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쉬운 툴이 아닐까? 이런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구독자분들께 가끔 대면에서 자주
뵙는데요. 근데 구독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근데 왜 고슴도치예요?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사람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은 너무 편견이 많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여자면 아마 이렇지 않을까? 뭐 또 남자면 이렇지 않을까? 너무 상상력이 많이 발휘가 돼가지고 그러면 다 접고 그냥 우리 동물로 가자. 대신에 우리가 신문에서 모티프를 땄으니까 뾰족뾰족한 친구면 좋겠고 근데 계속 매력이 있으려면 약간 귀여운 맛도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를 추리다 보니까 고슴도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슴이라는 친구로 지금까지도 굉장히 원활하게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가 한 방에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수정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고스미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시면 엄청 많이 찍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찍어 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친구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수정 과정을 거쳐서 우리 세대가 진짜 좋아할 만한 언론 캐릭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 캐릭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뭐 GIF 안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 시사 이슈를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유닉에 처음에 마음을 열고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효 잔지 효 연지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서 효 동물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효 동물 노릇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냥 귀여워서 잘 된 거 아니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고스미를 대하는 태도가 사실 굉장히 치밀하고 진지합니다. 저희가 고스미를 딱 탄생시켜 놓고 그림을 그릴 때마다 내부에서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고스미라면 이렇게 해야지. 아니야, 고스미라면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저희가 고스미에 다 같이 빙의를 해서 MBTI 테스트 아시나요? MBTI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문제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다 같이 정한 거예요. 고스미는 아마 집에 들어가면 바지를 벗어놓고 그대로 그냥 냅둘 거야. 이런 거를 계속 클릭을 하면서 이 아이의 성격 유형을 정한 거죠. 그래서 고스미는 ENFP더라고요. 그래서 재기발랄 활동가형 친구라서 저희가 그래픽 작업을 할 때나 그림 그릴 때도 항상 이런 성격을 잘 반영하는지도 많이 체크를 하고 우리 브랜드랑 계속 잘 붙여 나갈 수 있도록 브랜드 이미지도 ENFP에 좀 더 맞추려고 조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고슴도치예요 말고 정말 많이 들은 얘기 중 하나가 왜 자꾸 이메일로 보내주냐는 거예요. 카톡으로 보내주면 너무 편하지 않냐? 아니면 그냥 문자로 보내세요? 아니면은 페이스북에 올리세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저랑 저의 공동 창업자는 처음 이 서비스를 기획할 때부터 우리가 이런 콘텐츠를 이런 브랜딩으로 이메일이라는 유통 채널로 유통해야겠다라고 굉장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서비스를 시작했었어요.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저는 미디어가 플랫폼에 종속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미디어가 플랫폼에 종속된다는 말은 플랫폼 마음대로 제가 유통할 수 있는 파워가 쥐락펴락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메일이 굉장히 과소평가를 받고 있는 게 내가 이 컨텐츠를 쏠 사람의 연락처를 그대로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플랫폼 공룡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그들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저 사람들의 컨택 포인트를 알아서 바로 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해외에는 이렇게 해서 700만 구독자까지 가지고 있는 미디어 브랜드가 있다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꼭 이 포맷으로 실험을 해봐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은 사실 연령대가 조금 폭은 다양한 편인데요. 처음엔 정말 저희 친구들 그리고 딱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보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일상을 잡아먹을 수 있지?가 굉장히 고민이었고 사회초년생의 일상은 어쨌든
데스크에서 메일을 확인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메일로 우리의 컨텐츠를 보내면,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각종 부장님, 과장님 메일 사이에 이렇게 고스미가 귀엽게 있으면 더 읽어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메일이 굉장히 좋은 툴이라는 걸 확신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툴마다 그 툴에 내재된 성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막말을 잘 못해요. 이메일에다 대고. 왜냐하면 답장을 할 때 평생을 안녕하세요, 뭐 누구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제가 이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감사합니다. 누구 올림으로 하는 게 너무 내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로 굉장히 공손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고 동시에 친밀감도 느끼고요. 저는 이런 이메일의 특성 그 자체를 잘 살리면서 가고 싶었고, 그리고 그게 뉴닉의 브랜드와도 굉장히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뭐 앱이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초기 스타트업 입장에서 앱을 당장 개발할 수도 없고, 정말 초기 설비 비용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이메일이 저희에게 굉장히 최적의 툴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초기 세팅을 마쳤어요. 컨텐츠도 브랜드도, 그리고 이걸 어디로 유통하겠다까지도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친구를 계속 발전시키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더 나은 형태로 구독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게 저희에게 남은 과제였습니다. 초기 1000명까지는 제가 아까 12월에 저희가 1000명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PPT에 적진 않았어요. 왜냐면 약간 부끄러워서. 근데 초기 1000명까지는 저랑 제 공동 창업자가 처음에 이제 레터를 다 쓰고 이거를 친구들한테 읽어보라고 하면서 구독 링크를 보낼 때 둘이 앉아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해, 전 남친 빼고 다 보내기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동창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동창까지 다 보냈고, 그러니까 1000명 정도는 되더라고요. 뭐 페이스북 채널에도 올리고. 정말 그렇게 저희 지인 베이스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아름아름 퍼져 있는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저희의 프로덕트를 이슈 선정 기준, 톤앤 매너, 길이, 깊이 모든 팩터에서 이제 디벨롭을 했어야 됐어요. 물론 감 좋은 어떤 편집장 같은 분이나 미디어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 와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 같은 걸 디렉션을 주셨으면 정말 편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와 제 공채 경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독자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집요하게 알아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구독자분들을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오픈 카톡방 링크예요. 이게 왜 있냐면 제가 레터를 보내면 그걸 읽은 사람과 너무 대화를 하고 싶어서 레터에다가 오픈 카톡방을 그냥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는 누구고 뭐 하는 사람인데요. 뭐 이건 이랬고 이건 근데 이 내용까지는 솔직히 재미가 없었어요. 같은 내용을 저랑 계속 인터랙티브하게 얘기하면서 내용을 더 저희도 감을 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이렇게 막 유닛과의 끈적한 대화방 이런 카톡방은 열진 않지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굉장히 궁금한 사람들에게 먼저 리치아웃을 해서 만나보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얘기를 듣는 문화는 아직도 유닉에서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정성적으로도 많이 물어봤지만 참 많은 서베이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서베이는 저희가 톤앤 매너를 정할 때 마지막으로 딱 본 서베이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유닉의 뉴스레터를 반말로 보냈었어요. 막 오늘 트럼프가 이랬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란한테 경제 제재 한대. 이렇게 그냥 대충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반은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반은 존댓말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서베이를 딱 까봤는데 사람들이
말을 까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한국 정서에는 말을 까는 게 아직까지는 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톤앤 매너도 어떻게 하면 존댓말을 쓰지만 우리가 상하 관계 갖지 않으면서 서로 위트 있게 지낼 수 있는 톤앤 매너를 개발할 수 있을까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은 서베이를 거쳐서 확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데일리 피드백 같은 경우에도 뉴스레터다 보니까 그냥 답장 버튼을 눌러서 보내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일일이 다 답변을 초기에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누가 어떻게 느끼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 그게 보편적인 건지 같은 거를 내부에서 항상 하루 발행하고, 하루 토론하고, 하루 발행하고, 하루 토론하고 같은 대화를 겹쳐서 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어떤 구독자분께서 거의 울면서 답변을 보내셨어요. 무료로 하시면서 제발 그만 좀 물어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리치아웃을 해서 여쭤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뉴닉의 뉴스레터가 조금씩 지금의 공식에 맞춰서 변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굿모닝 헤이 졸립다고 뭐 이런 말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할 수 있는 톤의 매너에다가 연애 기사 같은 것도 다뤘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연애 기사 다루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뉴닉은 딱 정제해서 나한테 내가 뉴닉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만 쉽고 재밌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연예 뉴스를 여기서까지 보고 싶지 않다. 라는 게 그들의 의견이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성적으로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뉴스를 딜리버리를 해야 그들의 만족도가 높아질까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12월에서 6월로 넘어올 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었던 거는요. 저희가 원래는 코멘트를 달았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거를 한 번 더 인사이트 있게 짚어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아니었어요. 내가 찬반에 명확히 대립되는 합리적인 의견을 나한테 알려주기만 하면 판단을 내가 하면 되지. 그거를 뉴닉 너네가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생각할 그 공간, 룸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중립성을 잘 지켜야겠다. 그런 원칙도 좀 더 세우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저희도 그걸 계속 쌓았고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이건 그냥 구글 독스의 일부를 캡처한 건데요. 50페이지가 넘는 빽빽한 매뉴얼이 생겼어요. 뉴닉의 미션은 뭐고 뉴닉의 핵심 원칙 5가지는 무엇이며 뉴닉의 보이스는 이래야 한다. 이럴 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저럴 땐 저렇게 말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누구나 들어와도 이걸 보면 유닉처럼 딱 쓸 수 있게 만드는 매뉴얼을 만드는데 굉장히 1년 동안 공을 많이 들였고요. 핵심 원칙 중에는 단순히 글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유닉과 유니커의 관계,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누구도 상처 주지 않는다. 혹시 안 보이실까 봐 살짝 읽어드리면 유닉의 글을 읽고 누구도 다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편견과 관습을 강화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관련성을 짚어주는 것과 독자를 불필요하게 공포로 밀어 넣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나라의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성폭행 이슈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뭐 비리 사건을 다룰 때 주로 그들의 마음에 버퍼가 될 수 있는 쿼트 같은 걸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유닉의 구독자분들이 굉장한 존중을 받았다고 느끼세요. 이 사람들은 나한테 뭐를 푸시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진짜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집중하고 나에게 가치를 주는 일에 더 포커스를 두는구나 라는 마음을 주는 게 저희는 이렇게 사소한 배려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좋은 콘텐츠까지는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사실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콘텐츠는 잘 만든다고 생각하고서부터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구독자를 계속 모아야 하지? 이 문제가 또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한 만족감을 주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이 굉장히 만족하면 그걸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는 입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추천하고 계속 소문내는 거. 그래서 저는 유닉을 처음 만들 때 유닉이 잘 됐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를 주변에 소문내는가, 레퍼럴을 하는가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입소문을 내는 퍼널이 사실은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쁘다,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서 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정교한 과정으로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단 기본은 이 제품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품에 만족을 하고 나면 되게 이상하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만족은 했는데 왠지 소문내기 싫은 브랜드도 있어요. 나만 알고 싶거나 아니면 남이 내가 이걸 쓰는 걸 아는 게 약간 부끄럽거나. 근데 뉴닉은 적어도 그런 브랜드이면 안 되고 내가 소문냈을 때 너무 멋있어 보이고 쿨해 보이고 떳떳한 브랜드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뉴닉의 컨텐츠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사실 소문을 내고 싶어도 낼 건덕지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뉴닉을 일주일에 3번이나 봤는데 일주일에 3번 내내를 계속 누구한테 홍보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해프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소문까지 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덕지를 마련해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소문 내기 쉬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퍼널을 다 통과했을 때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입소문이 우리가 기획한 의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가는 저희가 항상 소셜 스트림을 보면서 아니면 친구들이나 구독자들한테 뭐라고 추천했어? 라고 들으면서 체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소문내기 쉬운가 같은 경우에는요. 유닉을 출시하고 나서 유닉도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이 유니커를 위한 컨닝 페이퍼라는 게 되게 주목을 더 많이 받았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홍보를 어려워하니까 저희가 그냥 컨닝 페이퍼를 쭉 만들어서 준 거예요. 제가 이게 독스 배열을 이렇게 쪼개느라 지금 약간 안 예쁜데, 예를 들면 저렇게 그냥 너 상황별로 이것만 긁어다가 뿌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뭐 개인 SNS에 소개하고 싶을 때 저렇게 하면 되고, 너가 카톡방, 단체 카톡방에 소개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소개팅에서 할 얘기 없는데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면 돼 라고 소개를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하면서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가 사람은 점점 늘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수가 우리한테 도대체 어떤 가치인지를 좀 가늠을 해야겠다고 판단할 때가 있었어요. 구독자 수는 몇천 명이 다 돼가고 이제 10,000명이 눈앞에 있는데 도대체 구독자 10,000명이 우리한테 어떤 밸류일까를 환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도네이션 실험을 해봤었는데요. 사실 언론에서 도네이션 실험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고 뭐 익숙한 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유닉이 도네이션 한대 그 자체가 더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그게 재밌어서 또 유닉을 구독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좀 더 기획을 했었던 게 1월 도네이션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돈을 내라고 할 때 저희가 활용한 거는 고스미였어요. 그때가 1월에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고스미만 롱패딩 없어가 이제 그때 빔이었어요. 그래서 고스미가 롱패딩을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잠도 못 자가면서 일주일에 3번씩 여러분들한테 뉴스 엑기스만 뽑아서 공급을 했다. 여러분들이 고마움을 느꼈다면 돈을 보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고스미가 입을 수 있는 패딩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좀 재밌어 하면서 막 돈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17일까지 도네이션을 했는데 14일까지는 그냥 내부에서 정했던 지표 정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질러봤죠. 많이 보내주시긴 했는데 사실 좀 아쉬워서 지금 고수미가 가서 부츠 한 짝밖에 못 사 신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때 또 도네이션이 확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근데 저희가 너무 많이 받아서 몽클레어 패딩과 구찌 부츠를 사줬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로고까지 그려서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뉴닉에 도네이션을 한 회사에 가면 이렇게 물어본대요. 야, 너 도네이션 했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재밌고 빨리 해, 고수미 롱패딩 입어야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서로한테 이벤트가 됐다는 게 저희도 되게 신기했고, 어떤 이벤트를 하건 사람들이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를 입소문으로 낼 수 있게 직관적이지만 재밌는 이벤트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도네이션을 받고 나서도 도네이터들의 타입을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포스트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되게 재밌었던 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약속이었냐면 다음에 이만큼 더 하겠다. 뭐 취업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쭉 모아다가 이렇게 장부에 적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적어가지고 저희 꼭 기억할게요 라고 올렸는데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장소가 이제 그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메시지가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언론인가? 미디어 컴퍼니인가? 이런 헷갈리는 주체가 아니라 그냥 얘네 우리랑 노는 데구나. 이런 이미지가 그때를 계기로 굉장히 많이 각인이 됐던 것 같고, 저희도 사실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할 때 반응이 더 나오지? 무엇을 좋아하지?를 고민하다가 이때 더 대놓고 까불고 더 친구처럼 지내야 되겠구나. 이런 러닝을 더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에게 굉장히 큰 이벤트가 고스미 돌잔치라는 이벤트예요. 저희 뉴닉 법인 설립이 2018년 7월에 있었기 때문에 딱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온라인으로만 보던 친구들을 오프라인으로도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던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의 브랜딩? 더 어렵지만 온라인에서만 하긴 차라리 쉬워요. 이게 오프라인으로 왔을 때 경험이 깨지면 안 되고, 오프라인으로 왔을 때도 내가 상상하던 그대로야 라는 반응을 내게 하려면 저희는 내부적으로 고슴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돌잔치를 할까?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발휘했던 시기고, 이때 뉴닉의 브랜딩도 더 체계적으로 많이 다져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고슴이 돌잔치를 좀 소개하자면, 고스미가 태어난 지 1살밖에 안 됐고 되게 작은 스타트업이고 아직까지는 무료로 서비스를 하는데 혼자서 막 돌상을 거나하게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할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희랑 아는 여러 가지 식료품 브랜드에 다 연락을 해서 우리 돌잔치 할 건데 협찬 좀 보내줘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예를 들면 프리츠 컴퍼니의 물개, 아니면 어메이징 브루잉은 그때 당시에 로고가 없어서 맥주로 대체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고스미가 여러 친구들의 스폰서를 받아서 우리 축제하는데 거기 놀러 올래? 라는 컨셉으로 재밌게 준비를 했었고요. 이제 거기에서 돌잡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돌잡이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각 아이템별로 뉴닉이 어땠으면 좋겠는지를 다 적고 사람들한테 투표를 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돈을 집으면 유닉이 적게 일하고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고, 시를 집으면 망하지 말고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전체 뉴니커들이 유닉이 어땠으면 좋겠는지를 바탕으로 같이 돌잡이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밴드 불러서 같이 노래 유닉송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유닉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오프라인으로 소통을 할 때 그 아이템 하나하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큰 만족도를 얻고 다시 입소문의 주체가 되는지 같은 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정도로 친해지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고스미를 그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닉의 디자이너 분이 있는데 한 번도 휴가를 못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힘들어서 구독자분께 그려달라고 하고 나 가야겠어 라고 하고 발리 비행기표를 끊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도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고수미 엄마가 곰국만 끓여놓고 떠났는데 혹시 다음 2주 동안 고수미 좀 그냥 그려서 보내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200개가 넘는 고수미가 들어왔더라고요. 사실 이 캠페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놀랐던 게 지금까지는 유닉이 뭔가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 유닉이 예쁘게 짜서 보여주는 거에 굉장히 포커스가 있었다면 이때는 처음으로 구독자들이 고수미를 도대체 몇 살에 어떤 특징의 아이로 상상하는지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받아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 번도 브랜딩을 하면서 실제로 구독자가 정말 어떻게 느끼는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보는 경험은 처음이었던 거죠. 저희가 이거를 검토를 하는데 되게 신기했던 게 많은 분들이 너무 고수미를 아이처럼 묘사를 하는 거예요. 막 엄마 보고 싶어 이런 그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근데 우리는 고수미를 만들 때 굉장히 약간 쿨하고 그렇게 디펜던트하지 않은 아이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랬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저희 추측컨대 지난번에 돌잔치를 했었어서 사람들이 뭐 1살 정도구나 라고 생각했지 않을까? 라는 힌트를 좀 얻었고 그때부터 고수미의 일러스트레이션 기조도 약간 바뀌었어요. 다시 이 친구가 아이처럼 보이지 않게 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캠페인으로부터 또 다른 러닝을 배워서 또 적용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닉과 유니커는 사실 뭐 숫자로 보자면 숫자로 봐도 굉장히 끈끈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월 도네이션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롱패딩 사주기 도네이션이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메일을 오픈한 사람의 4분의 1이 돈을 보내주셨고요. 그 돈을 보내주신 금액대도 14,000원 정도가 평균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애정도가 돈으로 환산되어도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닐 만큼 애정도를 보여주셨고요. 저희가 고수미 돌잔치를 할 때도 오프라인 미팅을 그때 80분을 모신다고 했는데 2,108분이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신뢰관계를 맺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들이 이런 이벤트를 할 때마다 수치로 오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유니커라면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가 최근에는 고수미 굿즈 라인업을 만들어서 펀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약 6천만 원 정도의 모금액이 모일 만큼 굉장히 끈끈한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유닉을 1년 동안 하면서 돌이켜보면 저는 저희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용자 중심적인 마인드예요. 저희는 처음에 서비스 기획할 때부터 우리는 구독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혹은 이런 메시지를 꼭 전달할 거야. 같은 마인드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서 더 많은 가치를 줘야 한다라는 어쩌면 미디어판에서는 약간의 보기 힘든 마인드셋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굉장히 신기한 게 이렇게 외부자의 목소리를 계속 듣잖아요. 사람들한테 뭐가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나요? 이게 낫나요?를 계속 묻다 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힌트를 얻기도 했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도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긴 게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짧은 게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순간이 자주 왔고 되게 역설적이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순간에 우리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누구한테 어떤 가치를 주려고 하고 있지? 같은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게 자연스럽게 유닉의 내부 브랜딩이 됐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일을 왜 하고 있고 누구한테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지 명확하게 아는 동료들과 일을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자연스럽게 밖으로 스미면서 외부적으로도 커뮤니케이팅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고스미나 여러 디자인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것을 사람들도 되게 진정성 있게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부적으로도 계속 물어보고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밀레니얼들한테 시사 이슈를 쉽고 재밌게 알려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게 그걸 1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일종의 신뢰관계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가끔은 실수해도 괜찮아 더 해봐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도 많이 생겼고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도 사실 많은 기업들이 실험을 할 때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뭐 A/B 테스트를 한다고 해도 A/B 테스트를 나를 대상으로 한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다양한 실험에 훨씬 더 관대한 태도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그 토양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고 그게 다시 사용자 중심적인 마인드로 좀 더 센터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은 정말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잖아요. 유행도 굉장히 빨리 바뀌고 그리고 뉴닉의 뉴스레터를 카피해서 치고 올라오는 뉴스레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저희는 그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사용자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부적으로 잘 공감대를 형성하고 바깥과 커뮤니케이팅 한다. 세 번째는 그 토양에서 빠르게 실행한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지킨다면 앞으로의 뉴닉도 작년보다 올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뉴닉의 팀 문화 넘버1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네, 지금까지 뉴닉의 1년 동안 어떤 마인드셋으로 어떤 실험을 했는지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어떻게 들리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오늘의 얘기가 여러분들이 또 다른 도전을 할 때 영감과 용기가 됐다면 저는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